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국사이버외국대학교 김주호입니다. 오늘은 산업현장 밀폐공간 지식사고 감소 대책 제1주제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현대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뿐인 우리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이 생명을 유지증진시켜줄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것이 우리 안전과 보건입니다. 오늘은 질식에 대해서 알아보는 첫 번째 주제인데요. 제가 발표드릴 주 내용은 질식제의 발생 현황과 어떤 특징, 또 밀폐공간이란 무엇인지, 밀폐공간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법적인 어떤 조치와 아울러 정책적인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밀폐공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재해 발생 형태는 1년에 20명 미만입니다. 사망자 수가. 재해자 수는 많으면 한 50명대, 적으면 한 3, 40명대가 매년 발생한다는 사실이고요. 일반 재해의 어떤 사고, 어떤 유래에 의해서 거의 한 53% 정도가 질식은 사망한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갔다 그러면 무조건 절반 이상은 사망의 죽음의 수렁터로 빠지기 때문에 질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예방을 해야 된다는 전제입니다. 다음은 질식에 대해서 이제 월별로 보면 평이하게 발생한 것 같아도 봄과 여름, 특히 가을에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계절적 요인은 다소 있지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재해 형태가 보면 항아수조입니다. 항아수조. 항아수조에 어떤 중독이 가장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밀폐공간 내에 산소 결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여러 가지 어떤 일산화탄소의 어떤 중독, 따라서 이제 단순 질식의 불활성 기체, 다시 말씀드려서 질소나 아르곤에 의한 사고도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런 질식제의 어떤 특징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밀폐 공간의 작업은 임시작업, 간헐적 작업, 돌갈 작업, 갑자기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다 보니까 무지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거기는 원청보다도 밀폐 공간은 협력 하청업체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수행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 작업 상황이나 작업 조건이나 작업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한 명이 질식에서 쓰러지면 구조하러 들어갔던 동료가 연속적으로 사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 요인은 또 있는데 특히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여름철에는 돈분 집수조에 의한 사망과 아울러 지하 맨홀이나 오폐수 처리 시설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요. 보수 작업,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의 유지 보수 작업 시에 많이 발생하고요. 질식재해는 가장 위험 요인이 항아수소, 산소결핍, 일산화탄소 중독 순으로 나타난 걸 볼 수 있고요. 그 예로 폐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질식재해 사망 형태를 보니까 수중 모터 수리 작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히 침전제 내부에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작년에 9월 달에 경북 영덕에서 오폐수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집수조 내부에 수중 모터 펌프를 수리하러 들어갔던 근로자가 쓰러지니까 연속으로 구조하러 들어갔던 3명이 전부 사망해서 토탈 한 4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그 일례입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 질식 예방에 대해서 어떤 관련 법규가 있느냐?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10장에 밀폐공간 작업 건강자 예방편이 있습니다. 통칙에서부터 제2장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제3절 유해가스 발생 장소에 대한 조치 기준, 제4절 관리 및 사고 시의 조치 등 법적으로는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밀폐공간은 과연 무엇이냐? 바람이 원활하게 통하지 않는 모든 작업 장소는 밀폐공간으로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산소가 결핍되고 유해가스의 어떤 질식이나 화재나 폭발로 이어져서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18개의 작업 상황과 작업 조건과 설비와 시설을 그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바람이 여러 가지 한계가 불충분한 모든 작업 장소는 밀폐 공간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 법적인 내용은 잘 나와 있는데요. 분뇨나 오염된 여러 가지 흙이나 오폐수 시설, 부패된 그러나 부패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탱크, 앙거, 맨홀 여기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이고요.
또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반응기나 탱크 이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미국에서는 밀폐공간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근로자가 들어가서 주어지는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출입이 제한되는 작업 장소, 또 근로자가 연속적인 상주를 위해서 설계되지 않은 공간, 우리나라 같으면 간헐적, 임시적, 돌발 작업 그런 행태가 이제 미국에서 있는 거고요. 영국에서는 저장 탱크, 밀폐단 배수구, 양조미, 염성용 큰 통, 하수구, 우물과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모든 공간들은 밀폐 공간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폐 공간의 어떤 종류는 여러 가지 정화조, 저수조, 맨홀, 저장 탱크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통신구나 전력구나 도시가스나 하수구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질식이란 우리 몸속에 정상적으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모든 상태는 인체에 산소가 부족하고 산소 운반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 질식입니다. 따라서 이제 질식제에는 단순 질식과 화학적 질식이 있는데요. 단순 질식제에는 불활성 기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여기 화학적 물질에 의해서는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해하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의 양이 적어져서 여러 가지 질식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 중에 첫 번째는 물질의 산화작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녹이 쓴다는 거죠. 펌프나 배관이나 습한 지역에서 녹이 쓰니까 거기에서 최적 내에 산소가 순간적으로 결핍된다는 사실이 첫 번째고요. 여기에는 저장용 탱크의 어떤 산화되는 부분, 저장 또는 운반 물질의 산화되는 부분, 또한 건석류, 여러 가지 사용하는 불량한 장소나 식물성 기름 저장 탱크 이런 내부에서 건석류의 산패도 물질의 산화작용으로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불활성 가스의 어떤 사용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하저 폭발 예방을 위한 질소 봉입 작업을 하다가 여기에는 주로 이제 질소, 아르곤, 헬륨 이런 부분이 불활성 기체인데요. 불활성 가스가 어떤 체적에서 누출이 되면 거기서 갑자기 산소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급격하게 산소가 떨어지니 거기에서 근로자가 쓰러지고 3분, 5분 이내 구조하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미생물의 왕성한 호흡작용입니다. 생체 1g을 예를 들면 6,000배 이상의 산소를 많이 소모하는 게 미생물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산소가 결핍된다는 사실입니다. 유해가스의 어떤 누출도 창출될까요? 미생물의 호흡작용의 항화수소의 어떤 발생 기전은 단일 가스수소는 가장 많은 부분이 항화수소의 어떤 가스에 질식되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항화수소의 어떤 유입을 인해 가지고 호기성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연기성으로 변환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 이제 공기에 어떤 누출이 되면 산소 농도가 뚝 떨어지니까 여기서 항화수소의 가장 많은 발생 기전에 따르는 사망자 발생하고요. 특히 여러 가지 지하 저수조, 정화조 여기에서는 어떤 부분이 근로자가 들어가서 거기 표면이 굳어져 있는 상태인데 들어가서 휘저으면 갑자기 항화수소나 암모니아나 여러 가지 가스가 발생을 해서 그걸 이제 거품 효과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급격하게 항화수소 발생과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자, 결핍 상태에서는 증상별로는 18% 미만이 되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자각 증상도 있지만 증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근력이 저하된다는 사실입니다. 한 번 호흡을 할 때 500cc 정도의 대기 중에 공기를 들이마시는데 한 번 마시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이 되면 손발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갑자기 손발에 힘이 없어지니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3분, 5분 이내에 구조하지 못하면 사망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밀폐공간 건강정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항화수소인데요. 모든 유해 물질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코로 냄새도 잘 맡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무지하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서 사망하는 경우인데 항화수소 같은 경우는 폐수나 오염 침전물이 부패하면서 발생하는 가스로 급성폐 손상이나 호흡마비를 일으키는 노동자가 급격하게 사망하기 때문에 항화수소가 굉장히 위험한 가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는 항화수소의 전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따라서 항화수소의 농도에 따라서는 적어도 한 500ppm에 인접이 되면 의식이 불명되고 사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10ppm이 초과되면 절대로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일산화탄소인데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직가스로 불완전 연소 시에 발생을 하죠. 따라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의 산소 운반과 관련된 헤모글린과 결합해서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능력을 저하하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로 급격하게 쓰러지고 사망하는 사실이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이 있는데 아르곤, 염소, 메탄, 질소가스, 이산화질소 등으로 기인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사업장에서 밀폐 공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사업장에 내가 일하는 장소에 밀폐 공간이 어디 있는지, 어디 있으면 누가 와서 어떻게 작업하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거기에는 작업 상황, 작업 조건, 설비나 시설을 먼저 파악을 해서 협력 하청업체가 언제 도와서 어느 때 하는지, 주로 밀폐 공간은 토요일, 일요일 날 퇴근 후에 작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주 작업에서 멀리 떨어진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데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밀폐 공간 표시나 출입 금지 표지를 해줘야 되고요. 밀폐 공간은 안전작업 허가서를 사전에 안전을 확인하고 발급을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밀폐 공간에 대한 안전 허가서 발급은 절차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고 안전한 상태가 되었을 때 작업을 하라는 허가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호장구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산소 농도나 유해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갖췄느냐, 한기펜을 보유하고 있느냐, 공기호흡기나 에어라인 공기 마스크를 가지고 있느냐, 응급 상황 때 구조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교육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에 보면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약 한 40개 되는데 거기에는 밀폐 공간과 관련되는 부분이 3개 부분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사전에 인지하고 교육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밀폐 공간 작업 시의 조치는 산소 및 유해가스를 측정을 하고 밀폐 공간 내에서는 무엇보다도 측정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적정 범위라는 게 있는데 18% 이상 23.5% 미만인 경우는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탄산가스 농도가 1.5% 미만, 항화수소가스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이 적정공인데 이걸 벗어나면, 레인지를 벗어나면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죠. 자, 오전 작업을 하고 오후에 작업이 재개될 때도 다시 측정을 하고 적정 공기를 벗어나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걸 숙지를 하고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유해가스에 대한 유의사항인데요. 유해가스 측정 시에는 여러 가지 사전에 측정기가 올바로 될 수 있느냐는 캘리브레이션이죠. 또 측정 방법과 아울러 공기호흡기나 에어라인, 그리고 어두운 내부에 측정할 때는 방폭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감시인을 배치하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한기입니다. 한기는 극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배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극기와 배기를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지만 팬이 하나라면 외부에 신선한 공기를 극기를 해주시고 적어도 작업하는 동안에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는 밀폐공간 최적의 5배 이상의 신선한 공기를 한기를 극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작업 시간 동안에는 1시간 동안 최적의 약 한 20배 이상 계속적으로 한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은 보호장구 사용은 밀폐공간 작업에서는 방독 마스크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갑자기 유해가스가 발생이 되고 농도가 높기 때문에 파가가 되어서 방독 마스크는 쓰면 안 되는 것이죠. 따라서 공기호흡기나 에어라인 공기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해야 된다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응급 구조와 관련되는 장비를 보관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공기호흡기 같은 경우는 범베어가 있는데 대기 중에 1460리터 정도 되는 공기를 압축을 시켜서 적어도 한 25분 정도 작업을 하고 잔류량이 약 한 15% 정도 남으면 경보음이 울리게 돼 있죠. 따라서 항상 범베에서는 언제든지 가동하고 사용 가능하도록 충전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안전대도 필히 구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해가스 발생 장소에 대한 조치인데요.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통해야 됩니다. 유해가스에 대해서 어느 작업장에 누가 동시작업, 돌발작업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소통하고 또한 여러 가지에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출입을 금지시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가스 배관,
유해가스 조치의 불활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가스 배관 공사나 설비 개조 작업 시에는 근로자가 널리 알려야 되고 작업 지휘자를 지정을 해야 되고 소화 설비에 대해서 조치에 대해서도 소화기 또는 소화 설비가 쉽게 뒤집히고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어 탄산가스가 새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가 아울러 소화기 소화 설비인을 임의로 작동하는 것은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화 설비에 대한 조치는 무엇보다도 오작동 방지를 위해 가지고 자동 수동 전환기에 대해서 반드시 수동적으로 전환을 시키고 해당 작업 장소에서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고 화재 및 오작동 소화 설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치를 사전에 하고 공기호흡기도 필히 구비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출입문에 대한 임의정지 장치는 내부 작업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고 지하시설에 대해서는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를 한과 아울러 적정한 공기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악기공법에 대한 조치는 특히 건설 현장에서 공기 중에 산소 농도가 있는지 또 부족할 때에는 계속적으로 산소 농도를 한기를 지켜주고 출입을 금지시키는 등 해야 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또 한 명은 관리감독자입니다. 관리감독자는 작업을 하는 최적점 현장 작동성에서 관리감독자의 의무가 되지 않으면 사고가 난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작업 시작 전에 산소농도 측정하고 작업 지휘하고 환기하고 개인용 마스크를 성기 마스크를 착용하게끔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한 감시인을 배치해야 되는 부분도 가장 중요합니다. 입출입이 되는 밀폐공간 내에 근로자 수가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나오는지 감시를 연속적으로 입퇴장 시에 확인을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출입금지 표시판도 반드시 게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체계 구축을 하고요. 따라서 밀폐공간 예방 조치에 대해서는 마무리로 출입금지, 측정, 환기, 교육과 훈련, 여러 가지 보호장치 이런 걸 필히 구비를 하고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밀폐공간에 대한 예방 3대 핵심은 무단 출입을 금지시키는 것, 작업 상황, 작업 조건, 작업 내용에 따라서 거기서 충분하게 환기를 하고 사전에 적정 공기가 유지되는지 측정을 하고 개인용 보호구는 반드시 공기호흡기, 에어란 공기 마스크를 지급하고 착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산소계피 아니면 유해가스에 대해서 산업 현장에서 밀폐공간 질식 사망 감소 재현을 하면 첫 번째는 밀폐공간 질식 예방 3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현장 작동성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여기는 측정과 환기와 개인 보호구 꼭 지급을 하고 정부에서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원하청 특히 현장 노동자들한테 이걸 교육과 훈련과 배움을 통해서 연속적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에 미세먼지 대책위원회처럼 자체 조례나 제정을 해서 공사장에 불법 소각을 한다든가 겨울철에 콘크리트 양성 작업을 갈탄 사육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조항은 일부 지자체에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어떨까? 세 번째는 지자체 공공기관 건설사에서 유지보수 발주의 용역계약의 특수계약 조건으로 산소급비 유해가스의 측정이나 환기나 공기호흡기라는 마스크를 구비한 데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네 번째는 질식사망 관련 단체가 많습니다. 여기는 상하수도 협회도 있고 한돈, 양돈, 축협, 농협 이 지자체의 243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밀폐공간 질식재 예방을 위한 장비를 구비해서 지자체 공무원한테도 구비를 하고 활용을 하게끔 교육을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다섯 번째는 질식 예방 장비는 언제 어느 때나 원하면 어디에서도 대여해주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부분하고 교육도 지원해주는 정부 정책적인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확대되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여섯 번째는 밀폐공간 질식재 예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장에는 가능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자가 허가서 발급이 소그룹에서도 지켜줄 수 있도록 해서 현장 작동성이 강화되어서 밀폐공간 출입은 즉사라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주시는 게 제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산업재해 발생 재해 유행배는 참조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할 때 재해 발생 시에는 어떻게 보고할 건가? 목격자 작업지휘의 진술서를 확보를 하고 현장 보존 및 유지 보완을 함과 동시에 증거 자료의 수집, 관련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강경한 출두 및 사업주의 안전상의 조치 의무를 입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재해 발생과 관련되는 재반 서류는 최소한 3년 이상 기록을 보존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근로자의 가로성 재해로 쓰러질 경우 또 근로자가 출장이나 행사 중에 사고를 당한 경우 제3자에 의해서 가해지는 행위 직장 내 가해자가 있을 경우 고객 또는 제3자의 정신질환이 발생할 경우 이럴 때는 사업주에 응급하게 위기관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해서 산재로 이어지는 부분을 예방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